안녕하십니까, 꾸롱섬입니다. 오늘은 K&J 컨퍼런스 콜 정리 좀 해봤습니다. 이제 반도체를 좀 어느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어떤 반도체 종목을 가져갈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컨콜에서 ISC 괜찮았었던 것 같고 이번에 K&J도 컨콜에서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자신이 있으면 숫자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K&J 컨퍼런스 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회사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장비 사업부와 부품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관심 있는 사업부는 요 SIC 링을 하는 SIC 포커스 링을 하는 이 부품 사업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래에서 계속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이제 그 중국 패널 메이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품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창설을 해서 이때 실리콘 카바이드 코팅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벤처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벤처 회사부터 그 기술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K&J의 부품 사업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SIC 포커스 링을 하이닉스에 납품을 했습니다. SIC 포커스링 웬만하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여기 요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SIC 포커스링 이거를 지금 이거 하나만 이렇게 딱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K&J를 투자하는 이 투자 아이디어는 그냥 이 SIC 포커스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SIC 포커스링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반도체 공정 중에서 이제 특히 이 K&J가 지금 납품하고 있는 이 SIC 포커스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칭 공정이라고 이제 식각 공정이라고 하죠. 이 식각 공정에서 이 챔버에다가 플라즈마를 그 기체를 이제 그 플라즈마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 웨이퍼 위에다가 고르게 쫙 이렇게 분포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웨이퍼잖아요. 이 웨이퍼 주변에 이 SI 포커스 링이든 SIC 포커스 링이든 이 포커스 링을 달아놓지 않고 그냥 챔버 위에다가 플라즈마 가스를 뿌리면은 이 플라즈마 가스가 웨이퍼에 어떤 부분은 많이 내려앉고 어떤 부분은 조금 내려앉고 이래가지고 수율이 좋지가 않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퍼 위에 이 플라즈마 가스가 고르게 분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플라즈마 가스를 모아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SIC 포커스 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SIC라는 것이 이게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또 잠깐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은 보통은 예전에는 실리콘 카바이드가 아니라 실리콘 포커스 링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실리콘 포커스 링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 포커스 링 같은 경우에도 플라즈마 가스가 이제 도포가 되니까 마모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웨이퍼를 깎아내기 위한 이 플라즈마 가스가 이 주변에 있는 이 포커스 링도 같이 좀 이렇게 마모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소모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넣어놓고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커스 링을 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교체 주기가 예를 들어서 실리콘 재질로 된 포커스 링 같은 경우에는 10번 정도 사용하고 이제 챔버를 열어가지고 이제 갈아줬었어야 됐다면 SIC,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이 포커스 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리콘보다 플라즈마 기체에 마모되는 것이 조금 더 내구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을 사용했을 때는 10번 만에 교체해야 될 것을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을 사용할 때는 한 15번 만에 교체를 해줘도 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SIC라는 이 재질,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재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포커스 링이라는 것이 탄생을 한 이유고요. 그러면 이제 이 SI 포커스 링의 시장을 전부 다 이제 이 SIC 포커스 링이 이제 가져가는 건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닌 것이 이 SI 포커스 링보다 첫 번째 이유는 SI 포커스 링이 SIC 포커스 링보다 더 쌉니다. 가격이 훨씬 더 싸고요. 그리고 모든 공정에서 이 SIC 포커스 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 가스가 약한 어떤 공정에서는 그냥 기존대로 실리콘 포커스 링을 사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공정에서만 SIC 포커스 링이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이 포커스 링 시장에서 SI가 한 70% 정도, SIC가 한 30% 정도의 이제 그 쉐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잠깐 SIC 포커스 링에 대한 내용, 그리고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 탄생하게 된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2016년까지는 2016년에 이제 하이닉스에 납품 시작했다고 아까 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에 이제 삼성전자에도 SIC 포커스 링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SIC 포커스 링의 강자는 TCK죠, TCK. 그래서 TCK가 80% 정도로 이제 그 막강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이제 KNJ가 10% 정도, 나머지 세 개 업체가 한 10% 정도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포마켓과 애프터마켓 이 얘기도 지금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TCK는 비포마켓, KNJ는 이제 그 애프터마켓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소모품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그 포커스 링이니까 그냥 포커스 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포커스 링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기 위한 두 가지 마켓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비포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 비포 마켓은 뭐냐면은 장비사에다가 납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장비사가 이제 그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이 IDM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비포 마켓부터 그냥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일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은, TCK가 장비사한테 넘겨주고, 이 장비사는 거기에서도 또 일정 마진을 붙여가지고 IDM 업체에다가 넘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하나 껴가지고 넘어가니까 조금 비싸지는 거예요. 대신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마진율이 되게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TCK나 하나머트리얼즈 같은 업체들이 저기 그 OPM 보시면은 꽤 좋거든요. 그러면은 IDM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굳이 그러면은 그냥 TCK한테 직납받으면 안 돼? 왜 굳이 장비사를 통해서 이 저기 뭐야 소모품을 받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장비사를 통해 가지고 IDM 업체로 넘어갔을 때에 혹시나 해당 공정에서 소모품으로 인해서 어떠한 공정상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그거는 장비사가 개런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장비사가 달라붙어 가지고 해당 이슈를 해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장비사를 통해서 그 포커스링을 납품 받지를 않고 직납을 받잖아요. 그것을 바로 이제 애프터마켓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장비사는 개런티를 안 해줍니다. 그때 납품받는 포커스 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그것은 직접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해결이 조금 더 늦어질 수가 있겠죠. 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 두 개의 마켓이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떻게 굴러가냐 하면은, IDM 업체에서 이제 장비사를 통해 가지고 비포 마켓을 통해 가지고 납품을 받은 다음에 개런티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그 비포 마켓 플레이어의 소모품을 사용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마켓 시어는 비포 마켓이 한 50% 정도, 애프터 마켓이 한 50%인 거고, 50% 정도 이제 그 시어를 가지고 하고 있고, 애프터 마켓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KNJ 같은 이 애프터마켓 플레이어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직접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장비사가 하나 껴있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가격은 조금 더 IDM 업체에서는 싸게 좀 받을 수는 있겠죠. 물론 단점이라 하면 장비사의 어떤 그 개런티가 없으니까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리고 현재 애프터마켓 사이즈가 삼성전자가 계속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포와 애프터마켓을 각각 50%씩 좀 가지고 가고 있었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는 그냥 100% 비포 마켓으로만 이제 그 소모품을 납품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재작년, 그러니까 21년부터 정책을 조금 이제 바꿔가지고 애프터마켓을 통해서도 이제 소모품을 받고 있는데, 좀 장기적인 플랜을 한번 좀 들어보면은, 현재는 삼성전자에서 비포와 애프터를 한 8대2 정도로 좀 가져가고 있는데, 비포 마켓에서 한 80% 정도 구매하고 애프터 마켓에서 한 20% 구매하고, 이렇게 한 8대2 정도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한 3, 4년 안에 애프터를 한 50%까지 좀 늘리겠다라고 삼성전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포보다는 애프터가 조금 마켓 사이즈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비포마켓 플레이어는 TCK와 하나머트리얼즈로부터 받고 있고, 애프터는 KNG와 디스테크놀로지라는 회사로서 이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KNJ와 DS 테크놀로지가 이제 삼성의 애프터 시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KNJ와 DS 테크놀로지의 매출 상승 여지가 좀 있는 거죠. 삼성의 애프터마켓 사이즈가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고객사별 매출 비중 및 이제 그 23년 이제 가이던스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주셨는데, 일단 KNJ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향이 좀 더 높고요. 삼성이 100억, 하이닉스가 160억, 그리고 기타 뭐 중국 22년입니다. 그런데 이 기타는 구체적으로 어디로 넘어가는지는 잘 모른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한 320억 정도 했는데, 23년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그 동등한 어떤 매출을 좀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향 매출이 좀 생겼습니다. 이것도 아래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올해 가이던스를 이제 한 450억 정도. 이 기타 매출이 이게 아마 뭐 마이크론이든지 뭐 다른 어떤 그 중간에 업체 끼고 이제 물건 나가는 건데, 그 중간에 끼는 업체가 어느 쪽으로 소모품을 납품하는지는 KNJ도 잘 알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타 매출이 작년과 똑같이 한 60억 정도 나타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올해 매출 가이던스는 SIC 포커스 링으로만 한 450억 정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항 매출 한 60억 70억 이게 갑자기 왜 생겼냐면은, 지금 미중 반도체 분쟁이 있으면서 중국에서 미국의 장비사들로 인해서 비포마켓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소모품을 이제 그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긴급하게 이제 소모품이 필요하니까, 저기 뭐야 그 포커스 링이 필요하니까 바로 좀 KNG에 좀 컨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퀄 테스트를 2, 3개월 만에, 보통 이거 반도체 제조 공정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텐데 2, 3개월 만에 그냥 퀄 테스트를 그냥 후딱 끝내버렸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빨리 끝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납품 시작을 해가지고,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 70억 정도, 연으로 6, 70억 정도 매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SRC 생산 캐파가 지금 챔버 총 8대를 운용을 해가지고 이 챔버 한 대당 한 6, 70억 정도 매출 발생한 캐파라고 해요. 그래서 한 500억 정도는 지금 매출 발생시킬 수 있는 캐파를 지금 풀로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따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거를 좀 증설을 할 거라고 좀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대의 챔버를 증설을 할 것인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고, 한 올해 여름쯤, 한 5월이나 6월쯤 되면은 이제 좀 가닥이 잡힐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결정만 되면은 한 7, 8개월이면은 바로 증설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바로 좀 증설된 물량으로서 좀 늘어난 캐파로 좀 매출 발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유증이나 그런 계획은 없고 내부 자금으로 충분히 증설할 수 있다. 뭐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고, 우리 지금 토지나 건물만 해도 챔버 한 20개 정도는 지금 들어갈 수 있어. 지금 8개 운영 중이니까 앞으로 뭐 한 20개 정도 늘릴 때까지는 토지나 건물 증설은 필요 없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장비사업부 쪽인데, 여기는 좀 재미가 없기는 한데 여튼 좀 얘기를 해보면은, 장비사업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LCD 패널에서 패널을 절단할 때에, 이 절단하게 되면은 이 단면에 흠집들이 아무래도 좀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 흠집들을 고르게 잘 갈아주는 어떤 그라인딩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우리 장비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한 대당 가격은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인데,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랑 중국 패널 업체라고 하는데, 삼성향 쪽으로는 지금 매출 발생이 안 되고 있고, 아마 당분간은 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거 최근에 OLED 장비주들 좀 분위기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이번 사업 투자,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에 이 KNG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고요. 이거 아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중국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LCD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 및 내년까지도 투자를 할 것 같다라고는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 SIC 포커스링 부품 사업 부문이고, 여기가 장비 사업 부문, 여기 그 삼성 디스플레이랑 중국 패널 업체 납품하는 건데, 지금 영업이익만 딱 보셔도 지금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이 장비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OPM이 거의 한 6% 정도 찍히는데, 이 부품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OPM이 한 36%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비중은 거의 비슷한데 그냥 돈은 거의 부품 사업부 SIC 포커스 링을 통해서 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건 추가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이 이제 그 4조원대 OLED 투자를 이게 8.6세대인가? 네, OLED 투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태블릿 사이즈용 그 패널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어 가지고 이게 그 KNJ가 들어가는 장비는 이제 그 대형 쪽이라고, 대형 패널 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번 투자 사이클에서는 KNJ는 수혜를 못 본다. 그런데 향후에 혹시 그 QD OLED나 이제 마이크로 LED, 미니 LED 이런 쪽에 이제 대형 패널 투자 이루어지면은 우리 장비도 이제 사용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투자가 조금 요원한 것 같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장비사업부 BEP는 지금 구조조정을 좀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아슬아슬 BEP 지금 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구조조정 해가지고 이 BEP가 한 250억 정도 매출 발생하면은 이제 그 BEP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BEP 정도 이제 그 타깃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비사업부에서는 올해는 사실 좀 기대할 게 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내용은 좀 없는 것 같고요. 바로 Q&A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임직원분들이 주식을 좀 꽤 많이 팔았거든. 그러니까 양 자체가 그렇게 절대적인 비율, 그 양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여튼 뭐 이제 상무님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2만 주 다 팔았고, 그리고 뭐 지금 부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2만 5천 주 가지고 있다가 17,000주 팔고 3,000주 팔고 해가지고 거의 한 2만 주 정도를 이제 팔았고, 이제 최대 주주님도 좀 이렇게 팔았는데 왜 이렇게 팔았는가 했더니 좀 이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는가 봅니다. 뭐 그냥 부동산 관련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회사의 전망 관련을 해가지고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주식을 정리를 한 거는 아니고 그냥 이제 개인적인 부동산 문제가 좀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TCK랑 디스테크놀로지 이제 그 특허 소송 관련해 가지고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났잖아요. 이제 물성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TCK가 졌습니다. 예, 물성 특허는 패소를 했고 이제 그 제조공법 관련해서는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TCK가 SIC 특허 이제 그 저기 제조공법 관련해 가지고 디스테크놀로지에다가 이제 그 민사소송이랑 손해배상 소송까지를 이제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거는 저도 이제 몰랐는데 디스테크놀로지 말고 이제 후발 참여 업체들에게도 이제 내용 증명을 이제 보낸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좀 내용 재밌는데, TCK가 KNJ한테는 이제 그 소송을 안 걸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는지 이제 그 KNJ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TCK가 특허를 취득한 게 이제 2016년 정도라고 하는데, 이 TCK가 이 특허를 출범하기 전인 2016년 전에 이미 KNJ는 그 소모품을 생산한 이력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니네가 특허 내기 전에 이미 물건 만든 적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설사 소송이 걸려와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 특허 법인 쪽에서 이제 컨설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TCK도 이미 잘 알고 있는지 뭐 KNJ한테는 소송 안 걸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켓 시어가 TCK가 80%로 절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이제 KNJ가 높잖아요. 10% 정도니까. 그래서 만일에 SIC 링 관련을 해가지고 KNJ에 TCK가 딴지를 걸 만한 일이 있으면은 당연히 다른 후발업체가 아니라 KNJ에 제일 먼저 걸었겠죠. 그런데 KNJ에다가는 소송을 걸지 않은 걸로 봐서는 뭐 TCK도 뭔가 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KNJ에다가는 소송 안 걸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특허 소송 관련해서는 우리 KNJ의 어떤 좀 불이익은 조금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것이 이 KNJ IR 담당자님의 의견입니다. 뭐 마켓시어 그러면은 TCK와 DS 테크놀로지 이거 소송 진행 동안 혹시 우리의 SRC 좀 마켓시어 좀 늘어날 수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조금 미지수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CVD 2대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게 챔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SRC 소모품을 생산하기 위한 챔버,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8대 운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 챔버 있잖아요. 그 챔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멘트를 예전에 하셨나 봅니다. 이 CVD 챔버 이제 2대 정도 추가로 설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작년 증설한 것이고 올해 이제 이제 그 증설 완료돼 가지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 챔버이겠죠. 작년에 이제 그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증설 완료된 이제 챔버에 대한 얘기겠죠. 이게 테스트를 돌려야 돼서 뭐 비용 발생해가지고 23년 1Q에 1분기에 조금 일시적으로 OPM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뭐
이제 그 SRC 생성을 위해서는 이제 그 챔버를 증설하게 되죠. 그리고 아마 올해 또 만일에 한 4, 5월쯤에 이제 그 시작하게 되면 내년 1월쯤에 이제 그 챔버 증설 셋업은 이제 완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딱 돌리고 나서 이제 좀 뭐라고 하죠? 좀 램프업이라고 하잖아요. 테스트 런을 이제 그 한 달 정도 이게 똑바로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그 챔버가 돌아가는지 물량이 이제 소화가 되고 양산이 되는지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것들의 행위를 이제 한 달 정도 좀 돌려보는데 그때 투입 비용이라든가 전력비라든가 원조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소모가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2022년 1Q에 잠깐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21년에 증설 시작해서 22년 1Q에 완료가 돼서 그때 테스트 런을 돌렸던 물량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때 SRC 관련을 해가지고 지금 OPM이 16% 정도밖에 그때 1분기에 안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뭐 이제 성과급 지급도 있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물어본 것 같아요. 야, 니네들 2022년 1Q에 OPM 갑자기 16% 정도 확 이렇게 깎인 적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테스트런 돌리면서 이렇게 깎였잖아. 혹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여지 있어? 라는 거를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전 이 정도로 깎이지는 않을 것 같다. 한 30%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그 타회사가 KNG 인수설이 돌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대주주가 그 생각하는 금액이랑 제시하는 금액이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났다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뭐 다 좀 흐지부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멘트가 좀 재밌는데 그쪽에서 이제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이제 그 금액 제시를 했는데 그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그 거절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거절한 금액도 지금 시장 가격보다는 훨씬 컸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KNJ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이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들이 이제 KNG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밸류는 상당히 좀 저평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워낙 이제 불황이니까 좀 CR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봤는데 SRC 링 같은 경우에는 CR은 좀 많은 편이 아니라고 하고 하이닉스는 한 3% 정도 CR 맞을 것 같고 삼성은 이거 저 깜짝 놀랐는데 그대로 갈 것 같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삼성은 올해는 CR 이제 SRC 포커스 링 관련해서는 이제 그 CR 안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원재료 가격 상승 관련해가지고 조금 OPM 괜찮겠어? 물어봤는데 이 원재료 가격 관련해서는 좀 그렇게 그렇게 OPM이 낮아지거나 하는 것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올해 SRC 관련해가지고 한 30% 정도의 OPM이 나올 것으로 우리가 가이던스를 줄게라고 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30% 초반대의 이제 OPM이 이런 원가 상승 요인은 다 반영을 한 거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그 하반기에 챔버 증설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 몇 대 정도 증설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대충 한 6월 정도는 가봐야지 이제 증설 관련한 구체적인 물량은 좀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특이사항 없으면은 이제껏 그래 왔듯이 한 두세 대 정도 증설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중국향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에서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 그 물량은 이제 YMTC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메모리 점유율이 글로벌리 한 5%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그쪽 아까 위에서 말씀하셨죠. 이제 비포마켓 그 미국 쪽 장비 회사 통해 가지고 비포마켓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소모품 납품 받다가 갑자기 그쪽에서 이제 그 거래가 끊기니까 이제 그 포커스 링을 이제 애프터 마켓으로 찾기 위해서 KNJ에 먼저 컨택을 해 가지고 납품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쓰기 시작했으니까 뭐 계속 쓰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좀 긍정적인데 중국향 매출은 한 15% 정도 좀 단가 비싸다고 합니다. 네, 좀 비싸게 팔고 있어요. 중국 쪽에다가는. 그 다음에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좀 1Q에도 좀 가이던스를 주셨는데 올해 1Q 같은 경우에는 한 130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 3Q에는 89억, 22년 4Q, 작년 4Q에는 한 79억 정도 했는데 올해 1Q,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올해 1Q에는 한 130억 정도까지 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늘어난 이유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삼성향 매출 늘고 있고 중국향 매출 증가하고 있다. 이겁니다. 감산하고 있잖아. 감산 영향 없겠어? 근데 감산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보통 감산을 하더라도 하이엔드급을 줄이기보다는 좀 저사양품 위주로 좀 감산을 하기 때문에. 근데 SRC 링이 이제 사용되는 사용되는 곳은 보통은 아주 이제 고단화되어 있는 좀 하이엔드급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니까 좀 적을 것 같다. 그리고 비포 마켓 대비 애프터 마켓 사이즈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감산의 영향은 꽤 제한적일 것 같은데라고 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우리는 좀 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